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대동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갈등설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함일까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일단 이 질문부터 좀 지금 드릴게요. 앞서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네. 운영위원장인 이정민님 인터뷰를 좀 저희가 네. 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유가족분들은 반대를 하시죠. 네. 정부 여당에서 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절차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야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그 강행 처리하면서 이것이 총선에 즈음해서 법안을 상정해서 결의하는 이와 같은 그 구조를 갖추고 준비해서 예. 사실상 무한 정쟁을 위한 법안으로서의 그 법안으로서 이제 입안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예. 내용에서 보면 사실상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이 기소가 됐듯이 그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있어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 부분은 다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책임론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거의 규명이 됐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특위 구성을 보면 특위는 11명 중에 7명이 야당 추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 또한 특위 구성원들 특위의 내용을 보면 그게 뭐 압수수색, 예. 그다음에 출국 금지, 예. 동행명령 사실상 검경 수사권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를 위로하고 유족을 추모하고 위력을 유지하고 어떤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예. 사실상 정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히 담긴 법안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사의 원인이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로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그것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실 규명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이와 같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예. 그 도로에서 벌어진 그 아주 불미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예.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정부 책임론이 무엇이냐는 결국은 거기서 안전관리 의무를 한 주체들의 예견 의무와 회피 의무 이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를 예. 점검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서울 경찰청장까지 뭐 기소 여부가 논의가 됐다고 이번에 최종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 규명은 사실상 다 이루어진 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유족분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대법원 확정 판결, 그러니까 정부의 패소 판결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지원책 또 보상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네,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그 뭐 주체가 없는 행사지만 예. 결국 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을 돌봐야 되는 의무의 차원에서 예. 뭐 판결과 관계없이 먼저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사실은 유가족분들이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뭐 여당의 고위 관계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수 있겠죠. 네. 유가족들 만나서 좀 보듬고 위로해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좀 가지고 계시는 건 없는 건가요? 뭐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기억에는 잊혀지셨겠지만 예. 그 당시에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거의 매일 참 현장에 찾아가서 예. 그 직접 예. 그 애도를 하신 적이 여러 번 몇 차례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저희 당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와 같은 부분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총선을 위한 어떤 그 2차원 특별법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흐르는 그
과거 세월호 특조위와 같은 그런 예.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논의한다면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유족들과 만나면 결국 예. 평행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특별법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잠시 후에 고민정 의원에게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의원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뭐 단독 회동은 아니고 배석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2시간 30분 정도. 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오찬이었어요, 어제는? 뭐 결국은 뭐 사천 논란 또는 예. 뭐 명품백 논란과 관련돼서 어떤 당정의 갈등이 문제가 됐고 그것이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이제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천에서 좀 먼저 만났지만 네.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만나셔서 당과 정이 이제 동반자적 관계에서 결국 같은 목표로 가야 되고 결국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한 형태로서 대응을 하겠다는 예. 뭐 마지막 다시 하면 의견의 합치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나 의원님. 이렇게 예상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이 총선 출마하셔야 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힘드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당의 어떤 충돌하는 모양새가. 그게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당은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다른 목소리와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예. 그랬더니 바로 당정 여권의 갈등, 당정 충돌. 혼란, 예, 예, 국정 예. 혼란 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예. 즉 당과 정은 항상 예. 정책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은 예. 그 내부에서 서로 간의 갈등 조율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대외적으로는 완보이스를 나가는 것이 예.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다 더 이상 확전이 없구나라고 해서 좀 가슴은 쓸어내렸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아마 예. 그 시점에서 그런 갈등이 폭발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쪽도 이것이 오래 가서는 예. 결국은 이 총선이라는 가장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 이게 양쪽에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뭐 기사들을 좀 보면 언론의 시각도인지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뇌관은 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언론들이야 늘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딱 끝났다면 그다음에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예. 언론에서 보는 시각 물론 그 전망도 예.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 어제의 그 모습은 결국은 예. 그 마치 잔불처럼 계속 언론에서 갈등 잔재설 뭐 계속 여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정리하는 예. 차원에서의 회합이었다. 그 자리에는 뭐 윤재옥 원내대표, 뭐 예. 비서실장 다 같이 참석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공천, 김경률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된 거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 문제는 예.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사퇴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김경률 비대위원회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도 안 나오고. 그건 그렇게 좀 정리된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정리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그 지역 비대위원으로서 지역구 도전을 한다면은 예. 적절한 시기에 어떤 그 비대위원 사퇴 여부는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선수가 심판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그런 부분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미 그 몰카 공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이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당에서. 예,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그 부분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그 백을 받은 부분과 관련돼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면 최재형 그 목사라는 분이 사실은 정말로 친북 활동을 하고 북한에 직접 방문까지 하는 사진까지 공개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 이거는 친북 세력들의 어떤 윤석열 정부 흔들기 공작이라는 것이 조금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당과 정이 다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이견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떤 수준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있고 뭐 사과를 하는 이미 게 있고 그냥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게 있고 입장 여러 가지 표명을 있습니다. 하시게 된다면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이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현실적으로 지금 최재형 그 목사라는 사람의 친북 행동은 저희들 놀랄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예. 굉장히 뭐 소위 진정한 공작의 치밀한 공작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거 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그 과정을 지금 생략한 채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를 다 같이 언급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더 나가면 사과 이것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현재 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도 뭐 밝혔습니다만 예. 요거는 너무나 그 명백한 그 예. 공작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 사전에 그것을 서울의 소리에서 그 사면서 사진을 찍고 예. 카메라 시의 카메라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제 판단에서는 그것이 뭐 어느 정도 그것 왜 받았냐라고 말한다면 그런 논란은 뭐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그 사과를 해야 되는 사과를 문제냐? 다 해야 될 정도라 그런 문제라고 가지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동훈 표 자객 공천, 킬러 공천, 맞춤형 공천.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표현에 따르면 민주당 586 정치인들에게 네. 이 전문각으로 비윤 그룹들을 수도권에 배치하는 요 자객 공천, 킬러 공천, 요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이제 공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어젠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모습의 공천인데 그러나 그래요? 예.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그것이 이게 단수 공천이 있고 우선 공천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기준이 정했잖아요. 예. 그 우선 공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그 공천하면서 예. 다만 그 공천하는 이유 예. 그것이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그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객 공천을 하고 킬러 공천을 하는데 예. 그것이 당내 정해진 시스템의 규정에 반하면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는 우선 공천 대상지에서 그렇게 공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예비부분들과 경선을 붙인다든지. 네. 거긴 필요하면 또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그 총선 공천의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예. 이제 선거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컨셉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선거 전략. 뭐 실제 절차적인 거는 공관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컨셉 자체에 대한 평가는요? 지금 결국은 이제 저희가 가장 지금 약세가 있는 게 수도권 지역입니다. 예. 그 수도권 지역에서 586 운동권 출신들이 주요한 그 당선이 4선까지 뭐 이르는데 보면 저희가 완전히 열세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한다. 아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586 운동권 정치 세력과는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끌어갈 사람이다. 아. 이런 모습의 그 국민에 대한 어필이죠. 예. 그 컨셉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네. 그런데 의원님 예전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 출마합니다. 정청래 의원에게는 김경률이 있습니다. 요구했을 때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천 논란 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근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 가보러 가면 우리에게 윤희숙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했거든요. 그것도 혹시 사천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예. 아마 예비 후보로 뛰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이제 여론 조사를 한다든가 예. 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선 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 김경률 그 비대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요 사안은 이미 우선 공천이라는 기준을 딱 정하고 나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규정대로 하면 뭐 사천 논란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공천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아직 저 영남 저 공천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당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 영남 공천하죠. 항상 마지막에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강남이나 영남 이렇게 좀 양지만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비판들이 언론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천 문제는 당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결국 영남 공천은 예. 당에서도 강남도 마찬가지고. 예. 강남 부분은 뭐 별로는 치더라고요. 예. 영남 공천은 당에서 이제 결국은 그 정해진 그 이번에 기준을 다 공천 기준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특히 거기서는 2대 8의 규정도 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5대 5로 가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당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 시스템 공천을 해야 역시. 되는 것이고 예. 여기서는 과거처럼 예. 그냥 찍어 누르기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라는 이유만으로 예. 공천을 받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론조사 여권에 대한 여론조사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보도가 많이 됐던 여론조사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3에서 25일 자체 조사한 겁니다. 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 조사 인터뷰로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는 52%, 부정은 40%입니다. 여당 지지도는 36%, 대통령 지지율은 31%, 부정평가 6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일종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31, 당은 그거보다 좀 높은 36, 네. 비대위원장은 그거보다 더 높은 52.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 총선 치르시는 예비 후보 또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 어찌 보면 예. 영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그 효과를 저희는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국은 개인기가 높으니까. 제일 개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결국 당 대표의 긍정적 그 지지는 예. 결국 당의 지지로 지나가면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또 당의 지지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가 예.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지지가 높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로, 예. 국민의힘 따로, 예.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따로? 정부 따로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결국은 여당과 정부, 예.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서 예. 평가를 받게 되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정책의 동조화, 예. 그다음에 동반자적 모습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의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예. 지지율도 그 같은 그 궤도로서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정리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지지율이 높으니 그 높은 지지율로 당의 정당 지지율을 끌고 올라가서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 결국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국민의 긍정적인 모습은 예. 결국 당이 거기에서 같은 그 뒷받침이 되고 예. 결국은 하나 그 공천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 공천에 정책적으로 괜찮은 인물이 공천되면 자연스럽게 예.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